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 5시 30분 생방송으로 장외 주식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자, 한 주간 장외 주식 움직임은 어땠을까요? 어떤 부분들의 우리 또 투자의 기회를 노려보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 한국장외주식연구소 소영주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소장님,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반갑습니다. 소영주 소장입니다. 주식시장이 정말 어렵고 답답하다는 것은 누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도 공모주 주식시장에 뭉칫돈들이 몰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식은 반드시 살아난다는 희망을 가지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기분 좋은 희망과 함께 어디에 우리의 투자처가 또 안정적으로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 함께 보면서요. 오늘 이 시간은 장외주식 이야기로 꽉 채워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 주간의 이슈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공모주 청약 관련해서 그 어느 때보다 인기가 큽니다. 그 관련해서 이달에만 청약 경쟁률이 4분기보다 5배를 뛰어넘었다. 네, 전년 4분기보다 5배나 늘었습니다. 이게 경쟁률만 보더라도 1846대 1. 기본적으로 뭉칫돈들이 몰리고 있다는 것은 이번에 기본적으로 그 공모주 시장의 따상과 따상이 이어지는 가격 제한폭 확대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자금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7월 달에만 하더라도 14개의 공모주가 대기하고 있다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주식시장이 뜨겁다는 것은 이 공모주 시장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 공모주 시장이 살아난다면 이 장외 주식도 살아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공모주 시장이 좀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그 이전부터 이 물량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장외 주식 쪽도 살아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렇다면 굉장히 현재 우호적인 구간이겠네요. 자, 이어서 다음 이슈입니다. 7월 공모 예정 기업이 14건 정도 대기 중인데 마지막 2주 동안은 한 10건이 집중적으로 밀집이 되어 있다고요. 네. 7월 달에 가장 많은 종목들이 집중된 이유는 앞서 말한 대로 가격 제한폭 확대가 이제 막 시작되기 때문에 이 상승폭에 대한 이 탄력성이 대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본적으로 공모주 주식을 대기하고 있던 이 청약 준비 중인 기업들이 이 7월에 집중적으로 14건이나 집중되어 있고 이 중에서 10건은 마지막 주 2주 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좋을 때 상장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팽배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한때 저희가 이번에도 유턴입니다. 이런 소식을 정말 많이 전해드렸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장이 올라오니 이때다 싶어서 다시 IPO 시장을 녹화하는 기업들이 생기다 보니 7월쯤에 좀 많이 몰려있는 상황이네요. 옥석 가리기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어서 다음 이슈 넘어가자면 자, 공모주 가격 제한폭 확대가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따따상에 대한 기대가 큰데 근데 오히려요 시장에서는 그렇죠. 급등락이 조금 커져서 네, 그렇습니다. 어려워졌어요. 이게 이 제도 자체가 네. 급등락을 반복하는 것에서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온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네. 지금 현재 공모 제한폭을 확대하면서 개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급등락 반복이 더 상승폭과 하락폭이 커지면서 이 개인들이 투자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탁상 행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관점으로 이 기업을 바라보고 있는가가 더 중요해진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공부 더 많이 해볼게요. 자, 이어서 다음 이슈입니다. 대업급이죠. LG CNS 저희 시세 체크할 때마다 계속 짚어주고 계시는 기업이기도 한데 상장이 또 밀립니까,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이게 동종업종 SI 기업들이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네. 특히 상장돼 있는 삼성 SDS의 주가가 2020년과 2021년도만 하도록 20만 원대 주가를 지키고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 지금 현재 12만 원과 13만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LG CNS의 기업 가치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하반기 상장을 노리고 있고 특히 LG CN에서는 이 상장보다는 현재 지금 배당에 집중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상장보다는 시장이 좋아지는 내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배당 매력은 지울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해서 가져간다라는 점 체크해봤고요. 자, IPO 시장에 올해 첫 조단위 공모주가 대기 중인데 소장님 요즘 주식시장에서도 이 기업이 뜨겁습니다. 바로 파두죠. 그렇죠. 파두죠. 이게 정말 비상장 주식에서 가장 뜨거운 주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올 상반기에서 가장 뜨겁고 이 주식이 잘 갔을 때 공모주 판도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파두의 상장 이후 행보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렇게 사랑을 받는 것은 오래간만입니다. 그래서 이 파두의 올 사상 조단위 공모주 시장이 처음으로 열리기 때문에 시장에서 선전하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파두의 흥행이 공모주 시장 전체의 분위기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엄청난 대역급이다. 따라서 파두, 현재 화두인데 흐름 좀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면 무신사로 좀 넘어가 볼까요? 2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기업 가치는 지금 현재 증가해요? 3조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무진사는 남성 우리를 대표하고 있는 맞아요. 사이트 아니겠습니까? 무진사라는 뜻 자체가 무진장 신발 사진이 사진. 많은 곳이 바로 네. 무진사입니다. 그런데 이 덕후였죠, 이 대표가. 신발 덕후였는데 이제 남성들의 쇼핑몰은 이 무신사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요즘 투자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투자 환경이 되게 안 좋은 상황에서도 2천억 넘는 대규모 투자기를 해외 유수 펀드로부터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뜻은 무진사의 미래적 성장성에 무게를 두었다. 앞으로 무진사의 성장이 좋게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2천억이 넘는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도 이렇게 투자 유치에 성공해내고 쑥쑥 커져가는 움직임이 또 기대가 되기 때문에 어떤 또 시장에서의 좋아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래소 코스닥 시장이 안정되고 공모주 시장이 하락일 때 이 장외 주식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그 당시에 살아난다면 이게 두나무와 빗썸 이 두 주식은 대장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늘 공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VR 스튜디오 5,750원 가격 변동 없었고요. 비바 리퍼블리카 48,500원입니다. 이 주식 또한 가격 변동이 없는 것은 이 토스의 미래의 성장성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래적 성장성을 가지고 내년에는 과연 상장할 수 있을 것인가. 특히 또 비바 리퍼블리카 이런 회사는 지속적인 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야놀자가 44,000원입니다. 야놀자가 기본적으로 여름 성수기가 되면서 좋아질 걸 예상했는데 장마철 후가 길어지면서 이 주가도 주춤하는 한 주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K뱅크가 10,000원 선에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인터넷 뱅킹 관련주들 상당히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미래의 성장성 좋지만 현재도 가치 평가도 중요하기 때문에 카카오뱅크의 주가가 그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K뱅크가 아무리 상장을 앞두고 있지만 실적이 바탕되지 않는 주식들이 상장해서 가격이 좋아질 리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조금씩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뒤에서 현대 오일뱅크가 4만 원 선을 내줬습니다. 39,000원까지 내려왔고요. 현대 오일뱅크는 매년 상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주식이고 특히 정유회사가 영업이익이 상당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현재 가장 큰 정유회사의 대여주가 현대 오일뱅크입니다. 이 주식은 한때는 8만 원까지 올라가던 주식이기 때문에 상장 이야기가 나온다면 분명히 좋아질 수 있는 주식이다. 이게 바로 장외 주식에 있습니다. 한국증권금융은 배당주입니다. 매년 배당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배당을 실시하기 때문에 장외 주식에서 배당주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한국증권금융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컬리 2만 원 선이 위태롭습니다. 컬리가 다양하게 현재
뷰티컬리부터 다양한 부분에 진출을 하고 있지만 이커머스 시장이 정말 요즘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네. 쿠팡 중심으로 모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그 여타 있는 마켓컬리라든가 또는 오아시스 이 두 종목이 상장을 가지 못하면서 밀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실은 시장에서 상장 이해와 실적만 바탕이 된다면 다시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마켓컬리와 오아시스는 현재 4분의 1토막 난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SK에코프렌트 앞서 말한 상장 이야기 나오고 있죠. 하반기에 79,100원까지 할 수 있는 8만 원은 가볍게 치고 갈 분위기 때문에 SK에코프렌트가 하반기에 상장한다면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바디프렌드가 4,000원 선이 내줬습니다. 3,780원 사상 최저가의 가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전년에 한 400원이 넘는 배당을 했던 종목입니다. 매년 배당을 실시하겠죠. 그 하반기 신제품과 판매 호황이 이어진다면 이 정도 가격은 상당히 가벼워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APR이도 11만 3천 원 상당히 높은 가격입니다. APR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상장을 앞두고 상당히 껑충껑충 뛰고 있습니다. 가격도 뛰고 있고 이 화장품 관련주가 이렇게 사랑받는 것은 오랜만인데 APR 주식을 구입하기 위해서 지금 비상장 주식에 개인들이 상당히 많이 녹화하고 있는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한 주간 시세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쭉 시세 체크해 보니까요. 어느 정도 장외 주식에 있어서 기회로 보여지는 저평가 구간의 기업도 보이고 하지만 시장 자체가 형이 잘 가야 장외 주식도 잘 가는지라 방향성을 찾고 있는 첫째형, 둘째형과 함께 장외 주식도 조금은 한산했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기회 잘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Q&A 시간으로 넘어가서 우리 궁금했던 부분들 체크하러 떠나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시청자 게시판 또는 유튜브 채팅창 통해서 궁금한 점 저희 쪽으로 남겨주시면 소영주 소장님과 함께 그 궁금증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질문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신규 상장사의 상장일 가격 제한 폭은 어떻게 되나요? 요즘 가장 많은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2배였거든요. 그렇죠. 따상이었다면 이제는 따따블 4배입니다. 그래서 요즘 공모주 시장에 돈들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 이익을 보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개인들이 공모주 시장에 들어오고 있고 현재 대기 자금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현금성 자산이 공모주 시장에 몰리면서 공모주가 오랜만에 7월 한 달만 하더라도 14개 종목이 상장을 앞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금성 자산이 풍부한 개인들이 유입되면서 이 공모 제한폭이 400%, 4배 가까이 상승할 수 있다는 학대폭 때문에 들어왔지만 그러나 선별해서 좋은 종목만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가격의 변동폭이 너무 높기 때문에 잘못하면 또다시 손실을 볼 수 있는 시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신중히 공부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히려 또 변동성이 높아져서 지금 좀 접근하는 게 어려워졌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공부는 필수적으로 보여지네요, 접근하실 때. 자, 이어서 다음 질문 열어보겠습니다. 우리 IPO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들어봤는데 프리-IPO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이 상장을 앞두고 마지막에 하는 투자 유치입니다. 그렇죠. 상장을 하겠다는 의미고 네. 이 프리-IPO는 마지막 투자, 상장을 앞두고 마지막 투자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프리-IPO는 상당히 높은 가격의 VC들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장을 거의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상장을 전제 조건으로 투자를 받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상장에 어느 정도 의지가 굉장한 상태에서 상장 전 마지막 투자 유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 열어봅니다. 비상장 주식 타사 대체 출고를 본인 계좌로 할 경우 거래세와 같은 이런 세금 내야 할까요? 안 냅니다. 오. 그렇죠. 이게 타인에게 거래할 때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뭐 제 소형주에서 소형주의 계좌로 넘어간다면 절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인 간의 거래 목적을 통해서 주식이 이체되었다면 반드시 세금이 부과되는 시장이 바로 장외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나에게서 나에게로이기 때문에 내지 않는다라고 정의 들어봤고요. 다음 질문 열어봅니다. 요즘 공모주 시장에 엄청 관심이 몰리던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가격 제한폭 논리도 그렇죠. 있겠죠. 일명 물방 고기반이라고 표현합니다. 요즘 진짜 네. 많은 사람들이 물방 고기반이다. 공모주의 진검 승부가 펼쳐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무섭게 어떤 투자할 곳을 찾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대기 자금들이 부동산으로 이동하기에는 좀 무겁고 또는 거래소 코스닥은 좀 답답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태에서 단기적 투자 상품인 공모주 시장은 일주일 안에 모든 결정을 내기 때문에 이 단기적 투자 상품에 들어오는 개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미래 성장성이 아니라 미래 정세가 불안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의 이익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모주 시장에 몰리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국제 정세가 불안한 시장의 박스권에 갇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단기적 투자는 반드시 한계점이 있습니다. 바로 공모주 시장에서 앞서 말한 대로 신중하게 접근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는 부분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 열어볼게요. 상장 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장외 주식은 상장 후에도 물량 그대로 유지가 되나요? 당연하죠. 그쵸? 우리가 비상장 주식 한 주를 구입했다면 네. 상장 후에도 한 한 주. 주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 장외 주식이 어려운 시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비상장 주식을 구매했는데 상장했을 때 어떻게 팝니까라고 이런 질문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비상장 주식에서 구매한 주식이 증권사에 있다면 상장되면 바로 거래할 수 있는 주식이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대로 유지가 되는 부분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 질문으로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스닥 시장에서 2차 전지로 수익을 올리셨나 봅니다. 근데 장외에서도 볼만한 2차 전지 기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있죠. 많이 있어요. LS 멀티리어지라든가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2차 전지가 너무 핫하다 보니까 기업 가치, 어떻게 보면 미래 성장성인데 2차 전지주가 네. 현재 기업 가치가 너무 낮은데도 높게 거래되는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2차 전지를 조금만 관련이 있다면 마치 2차 전지를 주도하는 기업으로 선전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2차 관련주들을 면밀하게 살피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2차 관련주가 시장이 대세지만 장외주식 시장에서 2차 관련주를 이끌어가는 리더 기업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타 부품 기업들로 많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보석이 있습니다. 그 보석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보석을 잘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보석을 찾기 위해서는 저희 더 열심히 공부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강의 시간으로 여러분 함께 들어가 보시죠.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신규 상장 기업에 대한 관심이 좀 커져서요. 이 부분 모아서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즘 공모주 시장에 가장 많은 자금이 몰려 있기 때문에 네. 이 공모주 시장이 요 근래 상장된 기업들이 한 어느 정도의 성장률, 기본적으로 상승률을 기록했는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관련된 공모주도 한번 보겠습니다. Y랩이 보니까 한 140%나 올랐습니다. 센서브가 한 182%야. 정말 140, 180이 우리는 필 에너지죠. 26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들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스펙이죠. 스펙도 187% 또는 200% 가까운 199. 이노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정말 199까지 올라갔고요. 그 알맥이죠. 알맥. 이 4년 전에 투자했던 VVIP 초고객 우량 고객들은 이 알맥에 4년, 5년 전에 투자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90%가 넘는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공모가 대비해서 시초가 상승률이 높은 기업들이 나오면서 돈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7월 달에 들어갈 예비 상장 기업 한번 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렇게 많은 공모가 대비 시초가 상승할 기업들 몇 개나 골라봤습니다. 부티스킨 같은 경우도 확정 공모가가 희망 공모가가 26,000원인데 이게 4배 간다고 생각하고 있죠. 이 중에서 가장 많은 관심은 주관사가 6개나 됩니다. NHN, 한국, 하나, 현대차, 유진, KB 이 파투입니다. 이 파투가 6개나 되는 주관사를 모였다는 그만큼 공모금이 조 단위로 넘어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희망 확정 공모가 26,000에서 31,000원인데 이게 만약에 거래된다면 따상과 따상을 기록한다면 거의 10만 원 육박하는 자금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 지금 들어가기 위해서 자금들이 대기하고 있고 이 공모 주식 시장이 하락이다 보니까 거래소 코스닥 자금까지 빼면서 이 공모주 주시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약간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상장 예비 상장 기업들이 이 7월 달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파트, 과연 파트가 시장의 공모주 주식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파트의 상장 이후의 가격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엄청난 이제 주관사와 그렇죠. 함께 네. 상장을 하니까요.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네요. 이 부분 저희도 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